153억이요? 청소부한테 153억을 준다고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유진 씨에게 이번 달 월급으로 153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준 대표의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표님,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 과거가 어떤지 아세요? 약혼녀 오세아가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수백억 계약이 날아갔어요. 업계에서 매장당한 사기꾼이라고요.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사기꾼이 누구인지, 누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는지, 그리고 153억이라는 돈이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인생 역전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배신당한 천재 통역사의 처절한 복수와 사랑, 그리고 기적 같은 재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챕터 1 153억의 시작. 강민준이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통역사가 안 온다고요? 비서 김수진이 땀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요? 회의는 30분 후에요. 강민준이 시계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의실 안쪽에서는 이미 외국인 임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온 중요한 투자자들이었습니다. 다른 통역사를 급하게 섭외할 수는 없나요? 김수진이 다급하게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라 연락이 닿는 곳이 없습니다. 강민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청소도구를 든 여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한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청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회의실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저기요. 강민준이 짜증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청소해요. 아니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민준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무슨 도움을요? 통역이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강민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농담할 상황이 아니에요. 농담 아닙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가능합니다. 유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준이 유진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증명해 보세요. 강민준이 영어로 빠르게 말했습니다. 이번 계약건은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투자입니다. 유진이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This contract is a crucial investment with our COMPO NIS future at stake. 강민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다시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투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유진이 즉각 통역했습니다. 강민준이 팔짱을 끼며 유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진짜네요. 그런데 왜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유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이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역은 자신 있습니다. 강민준이 김수진을 돌아봤습니다. 다른 방법 있어요? 없습니다. 대표님. 강민준이 한숨을 쉬며 유진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실수하면 당장 나가야 해요. 감사합니다. 유진이 청소도구를 구석에 놓고 회의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투자자 제임스가 빠른 속도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투자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시장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유진이 완벽한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투자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귀사의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시장 안정성에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강민준이 놀란 눈으로 유진을 봤습니다. 그녀의 통역은 단순히 정확한 것을 넘어섰습니다. 억양과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살려냈습니다. 강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시장 점유율을 2배로 늘렸습니다. 안정성은 숫자로 증명됩니다. 유진이 즉각 영어로 통역했습니다. We have doubled our market share over the past 3 years. Stability is proven by numbers.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5년간의 성장 전략은 무엇입니까? 유진이 매끄럽게 통역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유진은 단 한 번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문 기술 용어까지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임스가 악수를 청하며 웃었습니다. 훌륭한 통역사를 두셨군요. 계약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임원들이 모두 나간 뒤 강민준이 유진을 돌아봤습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유진이 담담하게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청소마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강민준이 유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한유진입니다. 한유진 씨, 왜 이런 실력을 가지고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유진이 강민준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궁금한데요. 혹시 우리 회사 정식 통역사로 일할 생각 없어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강민준이 유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기 하나 할까요? 유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내기요? 네. 저는 모든 걸 내기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한유진 씨가 우리 회사 전속 통역사로 1년간 일해주세요. 대신 월급 153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153억이요? 네. 1년 계약입니다. 청소일도 병행하셔도 됩니다. 단제가 필요할 때마다 통역을 해주셔야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제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오늘 한유진 씨 덕분에 수천억 계약이 성사될 겁니다. 유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강민준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재미있으니까요. 그리고 한유진 씨 같은 인재를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요. 유진이 한참 동안 말없이 강민준을 쳐다봤습니다.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좋아요. 내일 이 시간에 답을 들려주세요. 유진이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강민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챕터 2 멸시와 이중생활. 다음 날 오후 유진이 강민준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청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강민준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유진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대표님, 어제 제안하신 건에 대해 답변 드리러 왔습니다. 강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기대감으로 빛났습니다. 결정하셨어요? 네,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유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 정체를 아무에게도 밝히지 말아주세요. 청소 직원으로만 알고 있게 해주세요. 강민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153억을 받는 전문 통역사인데 숨길 이유가 뭐예요?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준이 잠시 유진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감사합니다. 강민준이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럼 계약서에 서명해 주세요. 월급은 매달 말일에 입금됩니다.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153억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 임원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강민준이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부사장 최기태가 의아한 표정으로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대표님, 저 사람은 청소 직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제 개인 통역사로도 일합니다. 청소 직원이 통역을요? 최기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오세아였습니다. 그녀는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고 우아한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민준아, 미안. 늦었어. 오세아가 강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유진이 깜짝 놀라 오세아를 쳐다봤습니다. 세아야? 오세아가 유진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유진아, 너 여기서 뭐해? 나는 여기서 일해. 유진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오세아가 유진의 청소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설마 청소하는 거야? 응. 오세아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내가 결국 거기까지 떨어졌구나. 유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민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두 분이 아는 사이예요? 오세아가 강민준의 팔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응, 대학원 동기였어. 그런데 유진이는 졸업 후에 좀 문제가 있었지. 세아야. 유진이 낮게 경고했습니다. 오세아가 무시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쨌든 반가워. 청소 열심히 해. 회사가 깨끗해야 우리가 일하기 좋으니까. 최기태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오세아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청소나 열심히 하세요. 유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강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의 시작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오세아는 계속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과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유진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오세아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유진아, 잠깐. 유진이 멈춰섰습니다. 뭐? 오세아가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거 민준이한테 말하지 마. 내 과거 말이야.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너도 알잖아.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게 알려지면 넌 여기서도 쫓겨날 거야. 유진이 오세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그래. 그럼 왜 숨어서 청소 일이나 하고 있어? 오세아가 비웃으며 유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어쨌든 조심해. 민준이는 내 사람이니까. 내가 감히 접근하지 마. 오세아가 하이힐 소리를 내며 사라졌습니다. 유진이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강민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민준이 집에서 하는 화상회의를 통역해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보였습니다. 한유진 씨, 회의는 30분 후입니다. 그 전에 집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강민준이 노트북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진이 청소 도구를 들고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유진은 3시간 동안 완벽하게 통역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강민준이 피곤한 표정으로 유진을 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통역 정말 완벽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유진 씨, 오세아 변호사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유진이 움찔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까 회의실에서 분위기가 이상했는데요. 그냥 옛날 동기일 뿐입니다. 강민준이 유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혹시 오세아 변호사 때문에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괜찮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유진이 집을 나서려다 멈춰 섰습니다. 대표님, 네. 제가 샤워 좀 하고 가도 될까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요.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2층 욕실 쓰세요. 감사합니다. 유진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강민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요한 서류가 생각났습니다. 2층 서재에 두고 온 계약서였습니다. 아차. 강민준이 서둘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챕터 3 운명적 끌림. 강민준이 복도를 걸어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때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준이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진이 욕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얀 타월로 머리를 말리던 유진이 강민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유진이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간단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 청소복 차림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강민준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유진의 얼굴이 눈부셨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지만 오히려 더 아름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래 있었나요? 유진이 당황하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그 작은 동작에 강민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강민준이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떨렸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숙이며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은은한 샴푸 향기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강민준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강민준은 자신의 가슴을 짚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맨얼굴, 그리고 수줍게 귀를 스치던 손길. 강민준이 벽에 기댔습니다. 서재에 가려던 목적도 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준은 일찍 회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어도 자꾸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대표님, 오늘 오전 회의 준비됐습니다. 김수진이 문을 노크하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로 가는 복도에서 유진이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의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어 강민준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강민준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통역 일정 있나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아, 네. 오후 3시에 화상회의 있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유진이 다시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강민준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발을 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오세아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민준아, 왜 이렇게 늦어? 늦은 거 아니에요. 아직 5분 남았어요. 강민준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오세아가 강민준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야. 오세아가 강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민준이 자연스럽게 손을 빼냈습니다. 회의 시작해야 해요. 오세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후 3시 유진이 강민준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강민준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네. 앉으세요. 강민준이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유진이 자리에 앉자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강민준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일본 투자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준 대표입니다. 유진이 즉각 일본어로 통역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강민준은 회의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 유진의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지하게 통역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강 대표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일본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강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유진이 통역했습니다. 회의는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유진 씨. 강민준이 유진을 불렀습니다. 네. 유진이 돌아봤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식사할래요? 강민준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자신도 놀랐습니다. 유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이요? 네. 그동안 통역 일 고생 많으셨으니까 제가 한턱 내고 싶어서요. 강민준이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대표님, 아니에요. 꼭 같이 가요. 거절하지 마세요. 강민준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유진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6시에 1층 로비에서 만나요. 강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진이 사무실을 나가자 강민준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유진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재능이 뛰어난 통역사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서 말입니다. 저녁 6시 강민준이 로비에서 유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유진이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의 숨이 또 한 번 멎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나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일찍 온 거예요. 가시죠. 강민준이 차 키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여기 분위기 좋네요. 유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주 오는 곳이에요. 조용해서 좋아해요. 강민준이 메뉴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대표님, 고맙긴요. 한유진 씨 덕분에 제가 큰 도움을 받고 있는걸요. 두 사람은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조용히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한유진 씨, 네, 궁금한 게 있어요. 강민준이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뭔가요? 왜 153억이라는 돈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유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약속이니까요. 대표님과의 계약에 청소 일도 포함돼 있잖아요. 그건 제가 농담처럼 한 말이었어요. 그만두셔도 돼요. 아니요.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민준이 유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유진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강민준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어 강민준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습니다. 그 순간 강민준의 가슴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습니다. 챕터 4 과거의 인연. 강민준의 사무실에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표님, 이도현 전무님이 오셨습니다. 김수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도현 전무가요? 갑자기 왜? 강민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도현은 라이벌 그룹의 상속자였습니다. 최근 사업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표님을 꼭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하세요. 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도현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전무님, 무슨 일로 갑자기 오셨습니까?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이도현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강 대표, 오랜만입니다. 네, 앉으시죠.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사실 오늘 온 건 사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도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무슨 일로요? 강 대표 회사에 한유진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강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유진 씨를 어떻게 아십니까? 옛날에 알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주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도현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만나시려고요?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이도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강민준의 가슴이 불편하게 조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오후 회의 준비가. 유진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녀가 이도현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도현 선배님? 이도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진아?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강민준은 두 사람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도현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합니다. 유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일을요? 무슨 일을? 청소 일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도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청소? 내가 청소 일을 한다고?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 통번역 대학원 수석으로 졸업했잖아. 이도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강민준이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수석 졸업이요? 강민준이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유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유진이는 우리 대학원에서 전설이었어요. 5개 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국제통역대회에서 1등까지 했습니다. 이도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강민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졸업 후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유진이가 사라졌습니다. 이도현이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그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유진이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왜?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숨어 지내는 거야? 제발이요. 유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전무님,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시죠. 한유진 씨가 힘들어하니까요. 강 대표, 잠깐만요. 이도현이 강민준을 붙잡았습니다. 유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현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3년 전 국제통역 포럼이 있었습니다. 유진이와 오세아가 함께 참가했어요. 강민준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오세아 변호사요? 네. 그때 둘은 친한 친구였습니다. 같은 대학원 동기였으니까요. 이도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포럼 최종 발표에서 유진이가 완벽한 통역을 선보였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그런데 이도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요? 강민준이 재촉했습니다. 오세아가 무너졌어요. 같은 무대에서 비교되면서 자신의 실력이 형편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유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오세아가 변했습니다. 유진이를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한 달 후 유진이가 중요한 국제회의 통역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회의 당일 유진이의 통역 자료가 사라졌어요. 자료가요? 네. 누군가 일부러 훔쳐간 겁니다. 유진이는 준비 없이 회의에 들어갔고 결국 실수를 했어요. 이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실수로 수백억짜리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유진이는 업계에서 매장당했어요. 아무도 그녀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이 유진을 돌아봤습니다. 유진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오세아가 그 직후 유명 로펌에 특채됐다는 겁니다. 그 로펌이 바로 계약이 무산된 회사의 고문 변호사였어요. 그럼 오세아 변호사가? 강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세아가 유진이의 자료를 훔쳤어요. 그리고 그걸 미끼로 로펌에 들어간 겁니다. 이도현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유진이는 그냥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님, 그만하세요. 안 돼. 유진아, 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왜 내가 숨어 지내야 해? 이도현이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나도 잘못했어. 유진아. 이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배님? 그때 나도 오세아의 말을 믿었어. 오세아가 너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거든. 내가 일부러 회의를 망쳤다고.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내 편을 들어줘야 했는데 오히려 너를 의심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도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세아가 유진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전무님,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강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 대표, 유진이를 도와주세요. 그 애는 정말 잘못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도현이 유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보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강민준과 유진만 남았습니다. 유진이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대표님, 이제 아셨죠?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아니에요. 강민준이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유진 씨는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피해자예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어요. 업계에서 저는 이미 끝났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흐느꼈습니다. 강민준이 유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믿어요. 한유진 씨를요. 유진이 강민준을 올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강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유진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챕터 5 진실을 향한 첫걸음. 다음 날 아침 강민준이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도현이 말한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수진 씨, 강민준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네, 대표님, 오세아 변호사 일정 확인해 주세요. 오늘 제가 만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진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1시간 후 오세아가 강민준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급하게 부르길래 놀랐잖아.
오세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강민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오세아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물어볼 게 있어요. 강민준이 책상에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뭔데? 한유진 씨와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세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대답해 주세요. 강민준이 오세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유진이가 실수를 해서 경력이 끊긴 거지. 실수요? 정말 실수였을까요? 무슨 소리야? 오세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제 이도현 전무를 만났어요. 그분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강민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세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도현이 뭐라고 했는데? 당신이 유진 씨의 자료를 훔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진 씨가 회의를 망쳤다고요. 말도 안 돼. 나는 그런 짓 안 했어. 오세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왜 하필 그 직후에 로펌에 특채됐어요? 그것도 계약이 무산된 회사의 고문 로펌이에요. 강민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건 내 실력으로 들어간 거야. 정말요? 민준아,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오세아가 강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실은 유진이가 실수했다는 거야. 그게 다야. 오세아가 강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 놓으세요. 강민준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오세아가 비틀거렸습니다. 민준아, 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유진이 때문에? 이건 유진 씨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의 문제예요. 진실? 내가 알고 싶은 건 진실이 아니라 유진이를 변호할 구실이잖아. 오세아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너 유진이 좋아하는 거 다 보여. 그 여자 때문에 나를 의심하는 거잖아. 강민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세아가 강민준의 침묵을 확인하고 웃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너 그 청소부한테 빠진 거야? 나가주세요. 강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나가주세요. 민준아, 나가요. 지금 당장. 강민준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오세아가 가방을 집어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그 여자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깨끗하지 않아. 오세아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강민준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오세아의 마지막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 오후 유진이 강민준의 사무실로 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화상회의 준비됐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유진 씨, 앉으세요. 강민준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회의 전에 할 이야기가 있어요. 유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오늘 오세아 변호사를 만났어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년 전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표님, 그건 유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세아 변호사는 부인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아요. 강민준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유진 씨, 저와 함께 진실을 밝혀요. 대표님, 당신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고 싶어요. 오세아 변호사가 한 짓을 밝혀내고 싶어요. 강민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증거도 없는걸요. 찾으면 돼요. 153억을 쓰는 한이 있어도 찾아낼 겁니다. 강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거예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유진 씨가 소중하니까요. 강민준이 유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소중하다고요? 네.
한유진 씨는 제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강민준이 유진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대표님, 저는 유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강민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화상회의 시작 5분 전입니다. 김수진이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유진이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의 준비하겠습니다.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유진 씨. 네. 오늘 회의 끝나고 같이 저녁 먹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해요. 알겠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투자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유진은 완벽한 프랑스어로 통역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먼저 3년 전 그날을 정확히 기억해야 해요. 강민준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날은 5월 15일이었어요. 유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의 장소는 어디였어요? 서울 그랜드 호텔이었습니다. 참석자는 누구였나요? 강민준이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미국 투자회사 임원 3명과 국내 기업 대표들이었어요. 유진이 하나씩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자료가 사라진 시간은요? 회의 시작 30분 전이었어요. 저는 준비실에 자료를 놓고 잠깐 화장실에 갔어요. 그 시간에 누가 준비실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오세아만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느 준비실을 쓰는지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좋아요. 그럼 호텔 측에 그날 영상 자료가 남아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강민준이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대표님, 3년이나 지났는데 영상이 남아있을까요? 확인해 봐야죠. 혹시 모르잖아요. 강민준이 호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가 길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직접 방문하겠습니다. 강민준이 전화를 끊고 유진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호텔 측에서 당시 영상 자료를 보관하고 있대요. 중요한 행사였으니까 특별히 남겨뒀다고 합니다. 정말요?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내일 함께 가요. 그 영상에 진실이 있을 거예요. 강민준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이 강민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해요. 먼저 진실부터 밝혀내야죠. 강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진도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따뜻한 빛이 비쳤습니다. 챕터 6 증거와 배신의 진실. 다음 날 아침 강민준과 유진이 서울 그랜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로비는 3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유진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괜찮아요? 강민준이 유진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보안 책임자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강민준 대표님 맞으시죠? 네. 어제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보안 책임자가 모니터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여러 대의 모니터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3년 전 5월 15일 영상 맞으시죠? 네.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 3층 준비실 영상이 필요합니다.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보안 책임자가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복도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유진이 숨을 죽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9시 20분 영상입니다.
화면 속에서 유진이 준비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예요. 유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5분 후에 다시 나오시네요. 보안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화면 속 유진이 준비실에서 나와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화장실에 간 거예요. 유진이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을 봐주세요. 강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화면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2분 후 한 여자가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세아.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 오세아가 주위를 살피며 준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죠? 보안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아는 사람입니다. 강민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세아가 준비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있었나요?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한 3분 정도 있었네요. 보안 책임자가 시간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오세아가 준비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게 제 자료예요. 유진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확실해요? 네. 파란색 파일이었어요. 제가 직접 준비한 거예요. 오세아가 서둘러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분 후 유진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준비실로 들어갔다 급하게 나왔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영상 복사할 수 있나요? 강민준이 보안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USB에 담아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강민준이 USB를 건넸습니다. 호텔을 나오며 유진이 벽에 기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찾았어요. 유진이 흐느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어요. 강민준이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이 강민준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강민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강민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강민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오세아도 참석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무슨 발표인가요? 최기태가 물었습니다. 3년 전 있었던 사건의 진실입니다. 강민준이 화면을 켰습니다. 호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세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세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시면 알 것입니다. 강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오세아가 준비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들고 나오는 장면까지 모두 보였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오세아가 소리쳤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서울 그랜드 호텔 보안실에서 직접 받아온 영상입니다. 강민준이 USB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민준아, 이건 오해야. 오세아가 다가오려 했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당신이 한유진 씨의 자료를 훔쳤어요. 그래서 유진 씨가 회의를 망쳤고 경력이 단절됐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나는 그냥. 오세아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뭐예요? 친구를 배신한 이유가 뭐예요?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오세아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3년 동안 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았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내가 너무 완벽해서 나는 항상 비교당했어. 오세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에요? 내가 열심히 한 게 잘못이에요? 아니,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약했어. 오세아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포럼에서 너를 보면서 나는 무너졌어. 모든 사람이 너만 칭찬했어. 나는 투명인간 같았어. 세아야. 유진이 오세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래서 복수하고 싶었어. 내가 실패하는 걸 보고 싶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세아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오세아 변호사, 강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회사와의 모든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준아, 제발 나가주세요. 강민준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오세아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유진아, 정말 미안해. 오세아가 마지막으로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세아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강민준이 임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한유진 씨는 통번역대학원 수석 졸업자이며 국제통역대회 우승자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회사의 정식 통역 이사로 임명합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유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유진 이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강민준이 유진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강민준 대표님. 유진이 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제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유진 이사님, 기분이 어때요? 강민준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유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청소복은 벗어도 돼요. 네, 그래야겠죠.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대표님, 네, 정말 고마워요. 대표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유진 씨, 강민준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예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도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챕터 7 명예회복과 새로운 시작. 일주일 후 국제통역협회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강민준과 유진이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협회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유진 씨, 오랜만입니다. 협회장 박준혁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협회장님, 유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강민준 대표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박준혁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호텔 영상과 당시 증언들을 확인한 결과 한유진 씨의 결백이 명확히 입증됐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따라서 협회는 3년 전 한유진 씨에 대한 모든 징계를 취소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준혁이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유진 씨,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협회가 진실을 밝히지 못해 죄송합니다. 박준혁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모두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준혁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다음 달 국제통역 포럼이 열립니다. 한유진 씨를 메인 연사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메인 연사요? 유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당신의 실력은 이미 검증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 당신의 인내와 용기도 증명됐습니다. 박준혁이 초청장을 유진에게 건넸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유진이 강민준을 돌아봤습니다. 강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유진이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협회를 나오며 유진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유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한유진 이사님. 강민준이 유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한유진 씨의 실력과 인내 덕분이에요. 두 사람이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오세아는 어떻게 됐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로펌에서 해고됐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법적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강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유진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유진 씨, 혹시 오세아 변호사가 안쓰러워요? 조금요. 한때는 친구였으니까요. 유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강민준이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강민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강 대표님, 저 이도연입니다. 이 전무님, 무슨 일이세요? 유진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이도연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잠깐만요. 강민준이 유진에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이도연 전무님이에요. 유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유진아, 나야. 선배님, 만나줄 수 있어?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유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겠어요. 언제 만날까요? 오늘 저녁 어때? 장소는 내가 정해. 그럼 회사 근처 카페에서 6시에 만나요. 고마워. 유진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도연 전무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선배님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이요? 네. 혹시 몰라서요. 강민준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유진이 강민준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같이 가요. 저녁 6시 카페에 이도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유진아. 이도연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유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민준도 옆에 앉았습니다. 강 대표님도 오셨네요. 이도연이 강민준을 봤습니다. 네. 혹시 몰라서요. 강민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도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유진아, 정말 미안해. 이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전 나는 내 편을 들어줬어야 했어. 하지만 오세아의 말을 믿었어. 너를 의심했어. 선배님, 나는 너를 좋아했어. 대학원 때부터 계속. 이도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오세아가 내 대해 이상한 말을 했을 때 나는 쉽게 믿어버렸어. 질투 때문이었어. 질투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너는 항상 완벽했어. 공부도 잘하고 통역도 완벽했어. 나는 너 옆에서 항상 초라했어. 이도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하는 걸 보고 싶었나 봐. 오세아의 말이 사실이길 바랐어. 선배님, 정말 미안해. 유진아, 용서해 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사과하고 싶었어. 이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만 가볼게. 행복해라. 유진아. 이도연이 카페를 나가려 했습니다. 선배님, 유진이 이도연을 불렀습니다. 용서할게요. 이도연이 멈춰섰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선배님도 힘들었을 거예요. 유진이 일어나 이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이도연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요. 선배님, 너도, 그리고 강 대표님. 이도연이 강민준을 받습니다. 유진이를 잘 부탁합니다. 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전무님, 우리 회사와 계속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면 좋겠습니다. 이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 전무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요. 강민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도연이 강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대표님. 세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유진이 강민준을 봤습니다. 대표님, 정말 괜찮아요? 이도연 선배님과 일하는 거요. 괜찮아요. 이 전무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강민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한유진 씨를 믿으니까요. 강민준이 유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대표님, 네, 저도 대표님을 믿어요. 유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강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걸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챕터 8 완벽한 결말. 한 달 후 국제통역 포럼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컨벤션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각국의 통역사와 언어학자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유진이 무대 뒤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긴장돼요? 강민준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조금요. 유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유진 씨는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최고의 통역사니까요. 강민준이 유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대표님. 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유진 이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진행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다음 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통번역 대학원 수석 졸업자이며 국제통역대회 우승자입니다. 그리고 역경을 이겨낸 진정한 프로페셔널입니다. 한유진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진이 무대 위로 걸어나갔습니다. 강민준이 객석 앞자리에 앉아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유진입니다. 유진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실패와 재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진이 화면을 켰습니다. 3년 전 저는 통역사로서 최악의 순간을 겪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실수를 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청중이 숨죽이며 유진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는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유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청소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믿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를 믿어준 사람이요. 유진이 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강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153억이라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단순히 돈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준 것입니다. 청중들이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153억이라는 숫자는 상징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눈과 사람을 믿는 용기의 상징입니다. 유진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을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유진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청중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가 5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강민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무대 위에 유진이 눈부셨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유진 이사님, 훌륭한 연설이었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제 회사로 오실 생각 없으십니까? 유진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회사가 좋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아. 유진이 돌아보니 오세아가 서 있었습니다. 오세아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세아야. 축하해. 정말 대단했어. 오세아가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유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진아, 나 지금 새로 시작하려고 해. 작은 법률 사무소를 차릴 거야. 그래, 잘 됐네. 그리고 말이야. 오세아가 유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들을 바로잡고 싶어. 경력 단절 여성들을 무료로 도와주는 일을 하려고.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응.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세아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세아야. 유진이 오세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용서해줘서 고마워. 다시 시작하자. 우리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강민준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도연이 강민준 옆에 섰습니다. 아름다운 장면이네요. 이도연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강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강 대표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저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요. 이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강 대표님 회사와 협력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함께하죠.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리셉션이 끝나고 강민준과 유진이 루프탑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오늘 정말 멋졌어요.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덕분이에요. 유진이 강민준을 돌아봤습니다. 한유진 씨. 네. 저한테 할 말이 있어요. 강민준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이요? 저는 한유진 씨를 사랑합니다. 강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했어요. 153억을 건 것도 사실은 당신을 붙잡고 싶어서였어요. 대표님,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평생을요. 강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에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도 대표님을 사랑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대답은요? 네. 함께 할게요. 강민준이 일어나 유진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긴 키스를 나눴습니다. 6개월 후 화려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강민준이 눈물을 글썽이며 유진을 맞이했습니다. 하객석에는 오세아와 이도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살짝 닿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주례가 선언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강민준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민준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발표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153억 원으로 재단을 설립합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유진이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153억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을 오세아 변호사님과 이도현 전무님이 함께 운영하실 겁니다. 오세아와 이도현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우리 넷이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강민준이 선언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네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때 배신자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팀이 되었습니다. 유진아, 행복해라. 오세아가 유진을 안았습니다. 너도 행복해. 세아야. 유진이 오세아를 꼭 안았습니다. 이도현 전무님, 잘 부탁드립니다. 강민준이 이도현과 악수했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도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차에 타기 전 유진이 돌아봤습니다. 오세아와 이도현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저들도 곧 결혼하겠네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모두 해피엔딩이네요. 강민준이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대표님, 아니, 이제는 여보라고 불러야 하나요? 유진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여보. 강민준이 웃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유진 씨. 두 사람은 키스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1년 후 재단 사무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현판이 걸렸습니다. 153 희망 재단. 유진과 강민준, 오세아와 이도현이 함께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사진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유진이 세 사람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네. 함께 갑시다. 네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재단은 첫 해에 500명의 경력 단절 여성을 도왔습니다. 그들 중 300명이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유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유진과 강민준이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의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여보, 아기 이름 정했어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응. 희망이는 어때요? 희망이요? 네. 우리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이니까요. 강민준이 유진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좋아요. 희망이. 유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153억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무한한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배신과 용서, 사랑과 성장의 여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과 함께 더 아름다운 미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클로징. 153억이라는 숫자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돈이 아닌 믿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유진은 배신당하고 무너졌지만 그녀를 믿어준 단 한 사람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세아와 이도현 두 배신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경력 단절 여성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당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유진과 강민준의 사랑, 오세아와 이도현의 성장, 그리고 153 희망 재단의 탄생.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